친문만 인정을 하고 친윤만 알고 있는 인지도와 경쟁력이라고 저는 누가 봐도 비윤 속가내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이하여 당원 공지 결과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당협위원장 인선 진통의 당사자로 이슈 중심에 서 있는 분인데요.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할 텐데 본격화된 국민의힘 당권 경쟁 속에 윤심 논란을 비롯한 당내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 현안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그동안 이제 당 수석 대변인, 원내 부대표, 네. 그러니까 재작년 이제 4월부터 한 2년, 한 3년 가까이 이제 활동을 하신 거죠. 네. 굉장히 폭넓게 정말 그 왕성한 활동을 하셨는데요. 방송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시고 그러진 않습니다. 지켜보면서 부럽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 이미지 전략가로도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그런 면들이 실제 정치 입문하시고 도움이 되셨는지도 궁금하고 작년 활동에 대해서 어떠셨는지도 소회도 듣고 싶고 정치에 막상 들어오시니까 어떠셨는지 좀 같이 좀 묶어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뭐 겉으로 보는 것과 확실히 이 정치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정치인이 되고 나니까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네. 느끼고요. 다르지만 같은 것은 교과서적이지만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 전략가로서 활동했었던 부분은 정치하는 데 도움이 정말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이미지 전략이라고 하면은 겉모습이라던가 외형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본질이거든요. 그 본질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에 대한 강점 그리고 이 사람의 내용을 어떻게 표현해서 그 진심이 드러나게 하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정치라는 것도 사실은 가볍게 본다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본다면 국민이 행복한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 행복하고 이웃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늘 웃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고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저에게는 좀 큰 도움이 됐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정치인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거창한 것이 아닌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을 밟아가야 될 정치인들이 과정에 집중하기보다는 정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좀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과정보단 결과. 예, 어떤 정치를 목적으로 권력 투쟁을 한다거나 뭔가 국민을 바라본다라고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것은 사실 자신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네. 타인이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어떤 것 같다라고 그렇죠. 느끼는 네. 건데 정치인을 바라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좋은 평가를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아마도 저희가 그러한 일반적인 과정들을 제대로 국민들께 보여드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어떻게 해야지 국민들에게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아니면 욕을 덜 먹는 그런 정치인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의원님과 현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 룰 개정에 이어서 그 당협위원장 인선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비윤 속가내기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죠. 특히 의원님께서는 그 이준석 전 대표 체제 안에서 서울 동대문을 조직위원장으로 그 내정이 된 상태였는데 김경진 전 의원으로 이번 심사에서 바뀌었습니다.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속 시원하게 이 자리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좀 심사가 좀 보류 상태였었죠. 네, 뭐 제가 5월인가요? 그때 내정이 네. 조강특위에서는 내정이 됐었고 그 최고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최종 의결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최고위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됐었어서 네. 지속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뭐 당에서 결정해서 재공모 하라고 해서 재공모에 응했고 면접도 보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중이고요. 또 뭐 사무실도 있고 그쪽에 제가 선거를 치렀었거든요. 대선 네. 때도 뭐 열심히
열심히 뛰었지만 지방선거 때 동대문 구청장부터 시의원, 구의원과 함께 선거 운동하면서 저희가 12년 만에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을 다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쾌거를 느끼며 이사도 가고 상당히 즐겁게 의정 활동을 또 그 지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과가 좀 아쉽게 돼서 제가 그 아쉽게 된 부분을 개인의 그 관점으로만 바라보면서 제가 불평불만을 한다라기보다는 언론도 그렇게 보고 있고 국민들도 보시기에 조금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건데 이제 그 자체가 좀 폄하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다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어 뭐 비윤 속가내기다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해할 수 없는 절차죠. 사실은 당협위원장의 원서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그분이 갑자기 사면이 되면서 그 다음 날 이렇게 당협위원장으로 임명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절차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역 관리를 열심히 해 오시면서 저처럼 한 18명이 그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뭐 사고 당하면서 기다리셨던 분들이 이건 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만약에 사전에 내정이 됐었던 것으로 무언가 절차가 만들어진다면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던 당협을 관리하셨던 분들은 조금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당의 공정한 그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 말씀하셨지만 좀 많이로 들립니다. 네. 억울함의 정도가요. 네. 네. 당의 이제 지금 이제 일방주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 당을 위해서 부적합한 것인가라는 것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는 보수당이고요. 자유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 당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당내 안에서도 이제 자당 발전을 위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이제 필요할 텐데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조직위원장에서 이제 고배를 드셨기 때문에 향후 이제 또 어떤 식으로 이제 활동을 이어가실지 좀 궁금합니다. 최고위원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굳히셨습니까? 어떤 상태인가요? 마음을 굳히진 않았고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한 고민이 없었는데 이제 조강특위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 당내 그 일방주의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서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제가 될지 또 다른 분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우선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되나요? 저 한 보름 정도 좀 더 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그 기간이 어떻게 내일 당장도 결정을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의 역량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고 그리고 제 활동은 우선은 오늘도 동대문에서 저희 327호 동료들 같은 보좌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동대문 활동은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냥 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보여지지 않더라도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말씀 좀 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 드리면요. 역시 그 친윤계 인사들 다수가 또 그 최고위원 후보군 준비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또 다시 윤심 경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윤심 경쟁이 된다라는 그 말 자체를 저희가 질문받는다는 것은 네. 국민의 힘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정부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이 일을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대한민국이 잘 되게 하는 것은 저희의 역할입니다. 네. 하지만 윤심만 바라보라고 윤석열만 바라보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주신 건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저희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건강한 긴장관계를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냐 결국
민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러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전당대회 준비를 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그 윤상현 의원이 당권 주자들이 이제 수도권 출마 선언을 하자 이런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을 한 그 배경을 두고 윤심 경쟁에 쏠려 있는 그 구도를 내년 이제 총선에서 핵심인 수도권에서 누가 과연 이 총선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그 제안으로 그 전략을 짜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도가 맞다면 과연 이런 그 효과, 제안 효과는 어느 정도 그 맞을 수가 있을까요? 어제 저희 신년인사회, 대통령 신년인사회에서도 윤상현 의원님을 뵀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수도권 출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은 윤심으로만 치닫는 이 경쟁 구도가 돼버리면은 이건 당도 망하고 대통령도 망하는 길이다라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경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쟁 자체가 긴장 관계가 그러니까 건강한 긴장 관계여야 되는 것이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했을 때 국민이 바라보고 우리 당을 무엇이라고 생각할 것이냐라고 생각하셔서 본인 스스로는 친윤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윤 대열에 껴서 한번 대표를 출마해보고자 한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구도가 국민 입장에서 바라보고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자, 그럼 이제 야당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신년인사에 민주당 지도부가 불참을 한 것을 두고 여야에서 또 신경전이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몰랐다 이런 입장이고요. 당대표 비서실장은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그리고 그 절차적인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실의 그 초청 여부를 보고하지 않고 실무진 선에서 처리를 한다는 게 가능한 것인지 뭐가 맞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다른 당의 보고 체계를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내부 사정이 뭔가 있었겠죠. 그런데 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을 속이려고 한다?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선뜻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정의당의 당대표님도 오셨고 당대표 다 오셨거든요. 근데 왜 안 오셨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의장님도 계셨고 의장님께서 건배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왜 안 나왔을까? 그러니까 현 정권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현 주소를 보여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네, 네. 그 민주당 측에서 어쨌든 이번에 그 신년 인사회의 그 초대 예우 문제를 들면서 어쨌든 그 불참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행안부에서 인편으로 이제 초청장을 이제 보냈지만 좀 여야 협치가 이제 지금 시급하니까 국힘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좀 그 예우를 좀 갖추고 좀 더 갖추고 또 예를 들면 정무수석이 직접 전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좀 더 성의를 보였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진표 의장도 왔고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왔습니다. 이게 대통령 개인을 위한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께 인사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우를 그렇게까지 따지면서 안 나오실 일인가라는 생각이거든요. 민주당이 아니라 진짜로 이주당 아닌가, 이재명이 주인인 당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민주당이라고 한다면 예우보다는 진보적인 역할, 그리고 사실은 수평적 관계,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민주당 아닙니까? 예우를 따지기 전에 국민들이 보셨을 때 그래도 마음 편하게 그래도 여야가 함께 만났고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인사하고 있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게 보여주셨어야 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민생, 국민만 바라본다라는 것에 대한 행동하시는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네. 네, 또 의원님께서는 그 과방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때문에 그 미래산업과 기술에 그 초점을 둔 법안 발의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3년 올해는 어떤 분야와 정책에 방점을 두고 활동을 하실 건지 계획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올해가 경제라던가 민생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욕심이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미래 자체에 대해서 어떤 그
기술 관련해서 바꿔나갈 수 있는 법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 아니면 뭐 오뚜기 법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생을 탁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떤 법안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제 오늘 저희 방에서 정책팀하고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데이터 관련된 사실 그 개정안들을 많이 냈었거든요. 개정안을 냈었고 통과된 것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진행 중이기만 한 법안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이 공정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함께 해보고자 하고요. 제가 지금 정치를 하는 이유는 그 예측 가능한 사다리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제도화된 부분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지원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제도, 정부의 지원에 따라서 원하는 만큼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네. 내년에도 법안에도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제 좀 그 번외로 가볍게 좀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그 좀 요즘에 그 여야 정치인들의 그 말을 보면 이게 총성 없는 전쟁터 너무 날 서 있어서 그 거기에 또 정치인들의 말들이 굉장히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치인의 말, 그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정치인의 말은 행동이 우선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치인의 말은 언젠간 다시에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말로 자신의 발목이 잡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무거움이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방송 나와서 말할 때 되게 조심스럽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자꾸 준비하게 되는 것은 내가 과거에 했던 말과 지금의 말이 같은지 그리고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왜 이렇게 바뀌게 됐는지에 대한 것과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사실은 행동하지 않는 정치인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러다 보면 말에 힘이 빠지죠. 저 사람은 말뿐이야 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면 그다음부터 그 정치인의 정치 생명도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무거우면서도 가볍게 던지는 이 말들이 분명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과 당협위원장 인선을 두고 불거진 논란부터 여야 신년 인사회 불참 공방까지 뜨거운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처음에 그 눈이 좀 충혈되시고 나타나셔서 요새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 예. 예. 네, 조금 좀 생각이 많습니다. 쉴 때는 또 푹 쉬시면서 그렇게 정치 활동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